아들이 하나 있는 저에겐 몇 년 전 이 세상에 이상한 사람이 참 많다는 걸 느끼게 되는 일을 겪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란 게 자신이 살고 있는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악할 수 있다는 걸 느끼게 된 일이죠. 그래도 그 일로 인해 우리 가족 중 누군가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됐고 또 가정이 화목하게 된 일이라 그렇게 속이 아픈 이야기는 아니네요. 다른 분들 이야기에 비하면 약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제 인생에서는 가장 황당하고 어이없었던 일이고 또 가족들 중 누군가 정신을 차리게 된 일이라 의미가 있어 이곳에 이렇게 보내게 됐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모든 부모에게 자식이 다 귀하겠지만 저희 아들은 특히나 저에게 귀한 아들이었고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저희가 오랫동안 아이가 없어서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자식 하나 보겠다고 안 해본 일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정말 기적같이 늦은 나이에 힘들게 얻게 된 자식이 바로 하나뿐인 제 아들이었죠.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불면 날아갈까, 쥐면 쓰러질까 하며 애지중지하면서 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랬다고 해서 저희 아들이 버릇이 없이 자란 것은 아니었어요. 저는 곱게 키우려고 노력했지만 저희 남편은 아니거든요. 고지식한 남편은 귀한 아들인 걸 알면서도 원래 아들들은 강하게 키워야 한다며 어릴 적부터 무척 엄하게 아들을 혼내며 키웠습니다. 솔직히 제가 보기엔 그렇게까지 할 일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말썽이 많고 까부는 애라면 몰라도 저희 아들은 가끔은 딸인가 싶을 정도로 얌전하고 유약한 성격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남편은 아들이라는 이유로 저희 아이를 호되게 가르치며 키웠고 그런 남편의 빡빡한 가정교육과 훈육 때문에 아들 역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오죽하면 아들이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무섭다고 아버지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고 지냈으니까요. 자식이 그러면 남편도 좀 봐주고 할 수 있을 텐데 제 치맛자락 붙잡고 숨는 아들을 보며 안쓰러워하는 저와 달리 남편은 그런 아들을 또 못마땅해 하며 더 엄격하게 가르치려 했습니다. 남편의 행동도 이해가 가지 않았던 건 아니었어요. 천성이 유약하다 보니 자립심이 없고 기대기 좋아하는 아이를 올바르게 키운다고 더 엄하게 키웠던 남편이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아들과 남편은 가깝게 지내지 못했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며 두 사람 사이의 골은 점점 더 깊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제가 나름대로 남편과 아들의 관계를 중재하려 노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두 사람 사이에서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힘들었던 적이 많았죠. 하지만 저로서는 고집 센 남편을 말릴 수도 없고 마음 약한 아들을 달래는 것도 벅찬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중학생 때까지는 아들이 남편이 하는 말을 잘 따라서 큰 소란은 없었는데 아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남편과 아들의 갈등이 깊어져 가기 시작했죠. 아들이 생각하는 진로와 남편이 생각하는 진로가 달랐거든요. 어릴 적부터 책 읽는 걸 좋아하던 아들은 문과를 가서 인문학을 배우고 싶어 했지만 남편은 아들이 이과로 진학을 하길 바랬습니다. 남편은 아들이 책은 좋아하지만 문과로 진학해 가지게 될 직업들과 아들의 재능이 맞지 않다고 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아들도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평소에는 안 내켜 하면서도 아버지가 무서워서 말을 곧잘 따르던 아들도 진로만큼은 양보하기 어려운지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대들면서 둘 사이에 큰 소란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들의 말을 들어볼 생각도 없이 강압적으로 강요했고 아들은 그런 아버지가 독단적이라며 처음으로 큰 소리를 내며 반항을 하더라고요. 결국 그 사이에서 끼인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고생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버지의 고집을 꺾지 못한 아들이 남편 뜻대로 이과로 진학을 하게 됐고, 남편은 부모 말 들어서 나쁠 것 없다며 그런 아들의 결정을 다행스러워했어요. 그런데 그런 아들이 고3이 돼서 남편의 뒤통수를 쳤지 뭐예요. 아버지 뜻대로 진로를 정하는 것처럼 하고서는 대학 진학은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 겁니다. 남편이 뒤늦게 상황을 알고 크게 화를 냈지만 이미 입학 처리가 돼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그리고 아들은 집에 알리지도 않고 곧장 군입대를 하게 됐고, 이후 입대 문제며 휴학이며 취업 문제까지 남편과 아들은 늘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두 사람뿐만 아니라 저까지 아들과 본격적으로 갈등을 시작하는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남편의 예상이 맞았는지 대학 진학 후 취업하는데 어려워하던 아들은 아버지가 한 말에 따르지 않았던 걸 후회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었고 나름대로 취업하는데 최선을 다하며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러다 어느 날 아들이 저만 따로 불러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엄마, 저 만나는 사람 있는 거 아시죠? 저 여자친구랑 결혼하고 싶어서요. 엄마는 늘 제 편이시니까 제 선택 이해해 주실 거죠? 아직은 어리다 싶었던 아들이 결혼을 하고 싶다는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은 제가 자기를 이해해 줄 거라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무리 아들 편이라 그래도 이제 겨우 대학 졸업해서 아직 취직도 못한 아들이 결혼 이야기를 하는 건 저로서도 반길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결혼이라니? 정원아, 너 대학 졸업하고 취업도 못한 상황이야. 가정은커녕 혼자 독립하는 것도 무리인 애가 결혼은 너무 이르지 않니? 제가 여자친구를 정말 사랑해서 그래요. 저 여자친구 놓치고 싶지 않아요, 엄마. 좀 이르더라도 결혼해서 정말 잘 살 자신 있고요. 그래도 안 되겠어요? 그래, 네 마음은 엄마도 알겠어, 종원아. 근데 어떤 마음이건 모든 건 때가 있지 않겠니? 지금 당장 결혼 안 한다고 헤어질 것도 아닌데 당분간은 그냥 예쁘게 만나다가 나중에 취업하고 자리 잡아가면 그때 결혼하는 게 어떻겠니? 엄마는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아직은 좀 이르다 싶어서 그러는 거야. 나중에 또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거고. 엄마가 모르셔서 그래요. 저는 혹시라도 여자친구를 놓칠까봐 매일 불안하다고요. 제 마음은 확실한데 왜 나중에 해야 해요? 그냥 저 결혼 허락해 주세요. 예? 저는 아들이 아직 어려서 뭘 모르고 헛바람이 들었다 생각했습니다. 당장 결혼 안 하면 금방이라도 헤어질 것처럼 구는데 애초에 그렇게 불안한 게 제대로 된 사랑일까 싶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타일러 봤지만 아들은 제 말을 들을 생각이 없더라고요. 종원아, 이게 우긴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 너도 아직 이렇게 어린데 여자친구도 결혼하기엔 너무 어린 나이 아니니? 사랑의 나이가 어딨어요. 그리고 엄마 아버지도 제 나이쯤에 결혼하셨잖아요. 저는 마음이 확고하고 여자친구 지켜줄 마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기에 적은 나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빠 엄마 때랑 지금이랑 어떻게 같을 수가 있니? 그렇게 말해도 아닌 건 아닌 거지. 네 주변에 취업도 전에 결혼한 친구들이 있어? 네가 지금 여자친구가 너무 좋아서 당장 같이 살고 싶은 건 이해하지만 사람이 참을 줄도 알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지. 기다렸다가 해도 결국 결혼할 건데 왜 참아야 하는 건데요? 그러지 말고 허락해 주세요. 예? 너무 좋아서 보이는 게 없는 건지 결혼하겠다고 막무가내인 아들의 모습에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고집 부리는 애는 아닌데 갑자기 왜 이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말해봐야 들을 생각이 없어 보이는 아들을 보며 저는 남편의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그럼 엄마는 허락한다 치더라도 네 아버지는 어떻게 할 건데? 엄마도 이렇게 반대하는 일을 네 아버지가 허락하시겠니? 너 아버지 허락 받아낼 자신 있어? 평소 아버지를 어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아들이다 보니
저는 남편 얘기를 꺼내면 아들이 자연스럽게 포기를 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건 엄마가 좀 도와주셔야죠. 아무래도 아버지가 제 얘기를 쉽게 들어주실 분도 아니고 저도 아버지가 당연히 반대하실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먼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아버지 좀 설득시켜 주세요. 예? 뭐? 나더러 네 아버지 설득을 시키라고? 아니, 허락을 받아도 네가 아버지께 허락받아야지. 왜 엄마한테 그러는 거야? 정원아, 너 이러면서 무슨 결혼을 하겠다고 그러니? 저도 오죽하면 이러겠어요? 저도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마음이 안 접히는 걸 어떡해요? 당장 결혼 안 하면 헤어질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좀 도와주세요. 엄마는 늘 제 편이셨잖아요. 예? 사랑 앞에는 보이는 게 없다더니 여자친구가 너무 좋아서 그런지 철없이 구는 아들의 행동에 저는 난감하기만 했습니다. 자기도 못할 일을 왜 저한테 부탁하는 건지. 그런 아들의 모습에 저는 더더욱 결혼 허락을 쉽게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저는 급할 필요 없다고 말하며 아들을 계속 설득하려 했습니다. 지금 같은 마음으로는 남편은커녕 제 마음도 못 돌릴 테니 차라리 취업이라도 하고서 말을 해보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아들을 설득하려 할수록 아들의 고집도 강해졌습니다. 되려 저를 붙잡고 자기가 만나는 여자친구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자꾸 저를 설득하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무슨 걱정하시는지 저도 알아요. 취업도 안 하고 기반도 없으면서 결혼하겠다니 우스우시겠죠. 근데 저도 생각 없이 결혼하겠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혜민이 아버지께서 사업하고 계시거든요. 규모가 크진 않지만 매출도 잘 나오고 꽤 괜찮은가 봐요. 안 그래도 중소기업이라 늘 일손 딸린다고 하시는데 제가 일 도와드리면 좋지 않겠어요? 그럼 저도 취업 걱정 없고 결혼 걱정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버지 결혼 허락만 해주시면 아무 문제 없는 거죠. 자기네들 딴에는 다 계획이 있는 건지 그런 말까지 하는 아들을 보며 저는 결국 두 손 두 발 들게 됐습니다. 이미 제가 말린다고 들을 것 같지도 않고 생각이 확실해 보여서 결국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 아들의 이야기를 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둘이 얘기도 다 되어 있고 당장이라도 결혼하고 싶은가 봐요. 내가 좀 기다려봐라 하는데도 뭐가 급한지 자꾸 결혼시켜달라 그러네. 그래도 들어보니 그 집에서 사업도 하시고 사위한테 일도 시켜주신다고 나쁜 것 같진 않던데? 어때? 당신 생각은 어때요? 아들의 성화에 저도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 말을 꺼냈지만 역시나 남편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했습니다. 뭐? 그래서 지금 종원이 결혼시키자고? 걔가 지 혼자 뭘 할 줄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해? 나 참 기가 막혀서 오랫동안 취업 준비하더니 생각이 이상한 쪽으로 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뭐 그 집에서 일자리 주고 대릴 사위라도 시키겠다고 장가가겠다 이거야? 글쎄 나도 모르겠지만 결혼이 꼭 하고 싶은 모양이에요. 나도 말려보고 타일러 봤는데 얘가 말이 안 통하네. 오죽 좋으면 그럴까 싶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좋으면 다 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야? 지 몸 하나 관수 못하는 놈이 무슨 결혼을 한다고? 헛소리 하지 말라 그래. 역시나 남편에게는 씨알도 먹히지 않았고 저는 아들에게 그 일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들은 자기도 더 양보하지 못하겠다며 끝까지 고집을 피우더군요. 그래도 아버지 말은 무서워하는 아이니까 포기하겠지 생각했지만 이번엔 아들의 고집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번에 결혼시켜주지 않으면 평생 독신으로 살겠다며 협박까지 하더라고요.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처럼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아들의 요구대로 여자친구 되는 아이를 인사시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남편은 항상 그랬어요. 아들과 대립을 하면서도 결국엔 마지못해 아들의 선택을 도와주던 사람이었죠. 이번에도 그렇게 아버지의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아들은 신이 나서 날짜를 잡고 여자친구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렇게 예비 며느리 될 아이를 처음 보게 됐는데 그동안 아들이 칭찬을 하던 것과 달리 저는 실망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애초에 어리고 철없다 싶어 별 기대도 없었지만 개념이 없어도 너무 없어 보인다 싶더라고요. 아무리 애들이라 그래도 때와 장소라는 게 있는 건데 예비 시부모님 될 사람들을 만나러 오는 복장부터 어디 나이트를 갈 것처럼 헐벗고 와서는 행동부터 하는 말 하나하나 개념이 없었습니다. 친구 부모님을 뵈도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은데 마치 자기 친구 집에 온 것처럼 격없이 행동하는 모습에 저는 실망을 넘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집에서 얼마나 오냐오냐 자란 건지 그냥 철이 없다는 말로는 표현이 부족할 것 같았죠. 그리고 그런 며느리의 모습을 보자 생각 없이 떼를 쓰던 아들이 여자친구의 영향을 받은 건 아닌가 걱정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제 기준에서는 도저히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라 생각했죠. 남편도 역시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여자친구를 데려와 보라며 어렵게 결심한 것과 달리 다시 아들의 결혼을 반대하고 나왔습니다. 내가 웬만하면 좋게 생각해 보려고 했지만 이건 좀 아니지 않냐? 그 애가 얼마나 오냐오냐 컸는진 모르겠지만 정도가 있어야지. 어른들 어려운 줄도 모르고 어려워하는 기색도 없던데 결혼해서도 우리를 시부모로 생각이나 하겠냐? 내가 봤을 땐 그런 자식 키운 집안 사위로 들어가서 득볼 일 하나 없다. 결혼해서도 아마 자기 자식만 끼고 돌 텐데 네가 제대로 된 대접이라도 받을 것 같아? 너 정말 이런 결혼을 하겠다고 그 억지를 부린 거냐?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구나. 나는 결혼 허락 못하니까 그렇게 알아라. 결국 아들은 남편의 반대로 인해 결혼을 미룰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결혼이 자꾸만 늦어지자 참다 못한 아들이 기어이 저희에게 큰 소리를 내더라고요. 엄마 아버지는 혜민이 가지고 나무라실 자격 없으세요. 혜민이가 오냐오냐 자라서 버릇이 없다고요? 저는 오히려 그런 혜민이가 부럽네요. 혜민이처럼 부모님한테 조건 없이 사랑받아봤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결혼에 목매겠어요? 저는 이제라도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해지고 싶은 거라고요. 아버지가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 있으세요? 저한테 해주신 게 뭐가 있는데요? 혜민이 아버님처럼 취업시켜 주실 수 있으세요? 아니면 어디 든든한 백이라도 있어서 회사에 꼽아 주실 수는 있어요? 그럴 능력도 자격도 없잖아요. 그런데 두 분이 허락 안 하시면 저도 어쩔 수 없죠. 저도 이제 성인이고 결혼은 제 선택만 있으면 그만이니까요. 끝까지 허락 못 하시겠다면 저도 연 끊고 저희끼리 결혼해서 사는 수밖에 없겠네요. 아들은 그 집 부모와 저희를 비교하는 소리를 하더니 기어이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겠다며 협박을 해왔습니다. 남편과 저는 아들이 하는 말에 큰 충격일 수밖에 없었죠. 아들이 저렇게까지 말하니 이제 저희 힘으로는 말리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남편은 아들의 결혼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그동안 아들을 엄하게 키웠지만 그건 다 자식을 위하는 마음이라는 걸 같은 부모인 저는 모르지 않았어요. 남편은 아들이 자기 욕심에 진학한 대학에서 취업을 못하고 오랫동안 고생하자 그것마저 도와줄 능력이 없는 자기 탓이라며 자책을 하곤 했었거든요. 그랬던 남편은 마치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 것처럼 결혼마저 알아서 하겠다 하는 아들의 말에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들에게 져줄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게 남편은 아들의 결혼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고 결혼이 늦어진 만큼 상견례를 서둘러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식이 한 명밖에 없었던 저희에게 처음이자 마지막 상견례 자리였으니 긴장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소 긴장을 잘 하지 않는 남편도 그날은 조금 긴장한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상견례를 할 식당으로 원래 출발하던 시간보다 더 일찍이 출발하게 됐습니다. 서울의 주말 교통 사정상 많이 지체될 수도 있었으니 앞에서 기다리더라도 먼저 도착하자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식당으로 가던 중에 차 대 차 사고가 생기면서 불가피하게 도로 위에서 시간을 버리게 됐죠. 거기다 하필 잘잘못을 따져야 하는 사고여서 보험사 차량과 경찰차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그나마 다행히 조수석에 타고 있던 저는 사고와 무관하다고 경찰이 판단을 해줘서 먼저 움직일 수 있었고, 남편은 저라도 먼저 상견례 장소로 출발하라고 했습니다. 황급히 차도를 둘러나가 택시를 잡았던 저는 상견례를 하는 식당으로 바로 출발하게 됐죠. 하지만 이미 도로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버린 탓에 여전히 교통체증으로 막혀있는 도로 사정으로 결국 상견례 장소에 늦게 도착하게 됐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부터 아들에게 계속 피치 못할 사정을 알리고 있었지만 어쨌거나 처음 사돈분들을 뵙는 자리에 지각을 했다는 게 죄송할 뿐이었죠. 그래서 제 몰골이 어떤지 확인하지 못하고 급히 식당 안으로 들어가 상견례를 할 방안으로 안내를 받고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보여야 할 아들은 보이지 않았고, 잔뜩 상기되어 자리에서 일어나 있는 사돈과 나머지 식구들이 앉아있는 광경을 보게 됐죠. 역시 아들이 저희가 사고 난 지점으로 찾아가느라 길이 엇갈린 건가 싶었어요. 그래서 사돈들께 늦어서 죄송하다고 고개를 연신 숙이며 제 아들의 행방을 묻게 됐죠. 그런데 사과를 하며 신랑 측 가족이 앉을 자리 쪽으로 들어오니 아들이 의자 뒤에서 엎드려 뻗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벌을 받는 듯한 아들의 모습을 보자 혹시 우리가 상견례 자리에 늦어 아들이 벌을 받는 건가 싶었어요. 그러면서도 내 생각이지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우선 아들을 일으켜 세워서 무슨 일인가 물어보려 했어요. 그런데 일어나 있던 사돈이 제가 아들을 일으키려고 하니 이상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벌 받고 있는 중이니 가만히 두세요. 자식 교육이 안 돼 있어서 내가 손 좀 봤어요. 그러니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네? 벌을 받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희 아들이요? 설마 저희가 늦어서 이러시는 거예요? 뭐 겸사겸사. 겸사겸사 말이 무슨 뜻인가요? 저희가 늦고 싶어서 늦은 것도 아니고 저희 아들에게서 사고가 난 당시 사진을 보셨다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도 아실 텐데 그런데 뭐가 겸사겸사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넌 지금 뭐하고 있니? 얼른 일어나! 상견례 자리에 늦은 것도 늦은 건데 상견례까지 하게 된 그 과정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럽니다. 저희도 무시를 받았는데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네 그대로 있게. 나 아직 화가 다 안 풀렸으니. 결혼도 결혼이지만 자네 취업해야 되지 않겠어? 나이도 이제 슬슬 많은 축에 속해가는데. 무시라니요? 저희가 뭘 무시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얘 취업 가지고 협박하셨던 거예요? 그럼 멀쩡한 우리 딸 결혼 반대했던 건 뭐라고 해야 합니까? 그게 우리 가족들 무시한 거죠? 애들 결혼이 너무 성급한 것 같아서 차분히 생각해보라는 것도 무시입니까? 애초에 당신네 집안이 생각을 해보라 마라 하는 게 우리 집을 우습게 보는 거야. 당신네 집이랑 우리 집이랑 비교가 돼? 내가 오늘 상견례 자리에서도 말이야. 당신네 입에서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꼭 들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지각까지 했으니 말로는 안 되겠어. 당신들도 내 앞에서 무릎을 꿇던가 해야지. 뭐라고요? 됐습니다. 우리도 결혼 안 시키면 그만이에요. 그만? 그거야 당신들 생각이고 당신 아들 취업 때문이라도 내가 던져주는 동아줄 잡으려고 할걸. 저와 남편이 결혼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사돈은 일부러 아들을 괴롭히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벌을 세우는 사돈도 이상했지만 그런다고 말을 따르고 있는 아들 녀석도 참 답이 없다 싶었죠. 자세히 보니
아들은 단순히 엎드려 뻗쳐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얼굴을 보아하니 사돈에게 맞기까지 한 것 같았습니다. 빨갛게 물든 얼굴 곳곳이 곧 멍으로 변하려고 하고 있었죠. 아들을 강제로 일으켜 세워서라도 데리고 나오려고 하는데 사돈이 제 앞으로 와서는 아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게 하더군요. 악을 써서라도 아들을 데리고 나가야 하겠다는 순간 사돈이 제 팔을 꽉 잡았습니다. 그냥 죄질을 하려고 꽉 잡은 게 아니라 힘을 써서 고통을 주겠다는 식으로 꽉 잡고 있었죠. 너무 아파서 소리를 지르려던 순간 방문이 열렸고 남편이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사돈이 남편을 보자마자 기겁을 하며 놀라는 거예요. 잡고 있던 제 팔을 놓곤 넘어져서 바르르 떨며 오줌까지 지리면서 말이죠. 겁에 질려있는 사돈을 보니 내 남편을 알고 있는 게 확실해 보였어요. 남편 역시도 놀라고 있는 사돈을 보곤 안면이 있다는 듯 놀란 얼굴을 하고 있었죠. 잠시 놀라고 있던 남편은 시선을 자연스럽게 사돈에서 엎드려 있는 아들에게로 움직였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서 있는 남편에게 방금 전까지 사돈에게 들었던 황당한 이야기를 전하게 됐죠. 그런데 남편이 제 얘기를 다 듣지도 않고 사돈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어요. 눈을 부라리며 사돈에게 다가간 남편은 놀라고 있는 사돈의 뺨을 아주 강하게 후려 갈겼습니다. 방 안에 있는 사람들 모두 남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랄 수밖에 없었죠. 방 안에 있던 사람들 중 가장 놀랐던 사람은 아마 저였을 겁니다. 남편이 남자다운 성격의 사람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주먹을 함부로 쓰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남편과 3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하면서